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 1단원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2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38쪽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이 문화와 생활, 그리고 이 단원은 작은 소단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문화의 의미, 2. 생활 속의 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문화가 무엇이며 문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생활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했을까? 네, 이런 궁금함을 공부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옥의 기와가 나와 있죠.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높은 건물, 현재의 모습도 나와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복을 입고 부채춤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우린 전통 문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을 모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0쪽을 펴주세요. 40쪽에 보시면 1. 문화의 의미, 그 다음에 소단원 1. 문화의 의미와 구성 요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문화의 의미와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왜 지역마다 문화가 다를지 우리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탈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네, 이렇게 난타죠. 난타 공연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 활동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축제라든가 공연 등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죠.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등을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쪽 문화의 의미죠. 페이지 41쪽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 온 다양한 생활 방식을 말한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한대요. 그러면 문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좁은 의미의 문화란 무엇일까요? 공연이라든가 연극,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그리고 창작하는 것, 감상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예술 작품이나 연극, 공연을 만들어 보는 거죠. 창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교양을 쌓는 행위 모두를 감상해도 되고 창작을 해도 되고 교양을 쌓는 모든 행위를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반면 넓은 의미의 문화죠. 두 번째, 넓은 의미의 문화는 각 사회가 그 사회가 어떤 일정 지역의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세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동안 축적해온 그동안 조상 대대로 쌓아 내려온 그런 풍습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의식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것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죠.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어떤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조상 대대로 쌓아온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명절에 함께 모여서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도 오랜 시간에 축적해온 문화입니다. 이런 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곧 문화는 사람들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 온 다양한 생활 방식을 말한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면서 그동안 만들어 온 그런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습관이나 본능적인 행동은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습관, 본능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문화는 이렇게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이것은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넓은 의미의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려온 이렇게 성묘를 하는 것,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2쪽 문화를 이루는 요소죠. 페이지 42쪽입니다. 문화를 이루는 요소, 문화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문화는 크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눌 수 있다. 물질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그래서 이런 물질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물질 문화는 정신 문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질 문화 보겠습니다.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문화 요소를 물질 문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라든가 의복, 옷이죠. 그다음에 집, 주택, 교통수단 이런 것은 물질 문화에 해당하죠. 그러나 법이라든가 정치, 교육, 종교, 예술,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정신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죠. 그리고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문화를 비물질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물질 문화는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질 문화는 빠르게 변하죠. 빠르게 변하는 반면 사고방식이나 법과 같은 비물질 문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문화 사이에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사이에 속도 차이가 나죠. 물질 문화는 빨리 변하고 비물질 문화는 천천히 변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속도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변화 속도가 다르죠. 물질 문화는 빠르고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를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한다. 녹그릇, 육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물질 문화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어떤 예의 범절이에요. 이것은 비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생활 방식이 모두 다르죠.
여기는 43쪽입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이유. 문화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으로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문화는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기후, 자원 등의 자연환경과 종교, 의식, 관습 등의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자연환경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 의식, 관습과 같은 인문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가지죠.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추운 나라에서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독한 술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전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추위 때문에, 자연환경 때문이죠. 이것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집안 또는 지역, 나라마다 조리법도 다르고 요리하는 방법도 다르죠. 그리고 먹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도 다르죠. 우리나라는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한다면 서양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또 어떤 지역은 손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법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르죠. 바닷가 지역에서는 해산물 요리가 많겠죠. 그래서 해산물 요리가 발달을 하고,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종교 의식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돼지를 숭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문 환경에 따른 예이죠. 이슬람교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관습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관습입니다. 인문 환경이죠. 이처럼 지역마다 언어라든가 음식, 관습, 종교, 산업 등의 차이가 있어서 각기 다른 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 덥기 때문에 이렇게 물 위에 집을 짓죠.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많이 통하지 않게 따뜻하게 이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 다지기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사람들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 온 다양한 생활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사회 환경에 적응해 오면서 만들어 온 생활 방식, 문화라고 하죠. 그 다음 2번. 문화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배가 고프면 배에서 소리가 난다. 이것은 먹지 않았으면 배가 고파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이것은 본능이에요. 본능은 문화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한다.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사용해요. 어떤 나라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손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모습이 다 다르죠. 이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면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죠. 문화가 맞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에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구별해 써봅시다. 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이것은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의복, 그 다음에 주택, 음식이겠죠. 그래서 물질, 눈에 보이는 것, 형태가 있는 것, 의복, 주택, 그 다음 음식이죠.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입니다. 이것은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 공연이 되겠죠. 교육과 공연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화의 의미와 구성 요소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